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지역 섬들이 다양한 개발을 통해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의 발길이 크게 늘며 가보고 싶은 섬으로 바뀌고 있는 하와도와 개도를 김종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백야도에서 100길로 40여 분 떨어진 하와도. 꽃섬이라고도 불리는 하와도는 사시사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마을 담벼락은 소박한 그림들이 자리하며 섬 전체 해안가를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산책로 바닥에는 돌을 깔고 난간은 나무 데크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섬 비경인 큰 굴 위로 조만간 바다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들어서며 바닷가 앞에서 야외 캠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업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섬에 오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보내서 다음에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섬 주민회에 아무도 찾지 않던 하와도는 각종 관광 개발에 힘입어 이제 하루 평균 300~400명이 찾는 유명 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손님을 맞을 펜션이 속속 들어섰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마을 소득도 늘었습니다. 우리가 팔로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이렇게 문어나 또 계절에 따라 나는 수산물 계통도 관광객들한테 바로 즉석에서 해드릴 수도 있고. 인근 개도도 관광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천혜의 몽돌 해변과 함께 섬 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넓은 초원을 배경 삼아 학생들의 섬 체험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상큼한 맛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개도 막걸리를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다시 와보고 싶고 살고 싶다. 여기서 내 인생을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멋있는 섬, 그런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섬 개발에 투자한 사업비만 1,800억 원. 섬 고유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개발이 별 볼 일 없던 섬들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변화시켜 외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정부의 마린낭만 개발사업 대상지에 여수 웅천이 포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거점형 마린낭만 개발사업 대상지로 여수 웅천과 경기도 안산 방아머리, 충남 당진 외목, 부산 해운대 운촌 등 모두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웅천은 사업 시행자 선정에서 여수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며 앞으로 방파제 등의 기반시설 조성 비용으로 3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들과 사업 시행 조건 등이 포함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의 통과 여부가 오늘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무총장 폐지와 당원 소환제 등 1차에서 4차까지의 혁신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됐던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 등 민감한 내용은 이번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한편 당내 비주류 측은 대표의 권한만 키웠고 알맹이가 없다며 친노 주류 세력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어 갈등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축소 논란에 휩싸였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담 조직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첫 발을 떼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위상이 격화됐다. 규모가 축소됐다. 숱한 논란을 몰고 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조직이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합니다. 4개 과로 꾸려질 전담기구는 일단 일반직 공무원 32명으로 출범한 뒤 전문 임기제 공무원 18명은 9월 초까지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출범하자마자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당장 오는 9월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일부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형태의 아시아문화원을 꾸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관 콘텐츠 준비를 맡아온 200명 규모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지만 정부는 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0명 내외로 저희가 이제 건의를 드렸고 거기는 이제 또 정규직도 포함이 되고 또 여기 이제 계약직 인력까지 같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당에서 상주하게 될 인력은 전체 500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던 정부 용역 결과의 절반 수준입니다.
개관을 코앞에 둔 촉박한 상황에서 겨우 출범하게 된 전당 조직은 부족한 인력으로 개관과 운영을 해야 한다는 버거운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낡고 오랜 기간 방치됐던 전남대 국동 캠퍼스 담장이 사라집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대 국동 캠퍼스 담장이 장기간 보기 싫은 시멘트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담장 허물기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어 전남대학교가 담장을 허문 자리에 상판 나무목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동 캠퍼스 주변 주민들은 학사시설 이전으로 평생교육원 건물만 남은 국동 캠퍼스가 오래된 담장으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담장 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광양시가 영세 시립공원에 장사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시립 영세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묘지와 화장, 봉안시설의 이용 예약과 함께 봉안, 묘지 사용기간 연장 등이 가능한 장사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시스템 운영에 따라 업무 처리 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행정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을 출입할 때 차량 끝번호 출입 금지 표말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조례에 따라 건물 소유자들이 신청한 조건인데 잘 지켜지지도 않고 감독도 허술하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6,500제곱미터의 KT 목포 사옥입니다. 지난해 승용차 유일제 등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목포시에 제출하면서 2천만 원이 넘는 교통유발 부담금 가운데 109만 원을 덜 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차량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여유 공간 없을 때는 출입 통제를 하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 목포시청 역시 차량 통제 등 수요 관리를 하겠다며 200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사후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감면되는 사유도 다양해서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부재 운행이 불가능한 대형마트들의 감면 사유는 직원들의 시차 출근이 대부분입니다. 시설이라든가 근태 관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합니다. 출근부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고 있지만 검증은 신청 시점에서 단 한 차례만 이루어져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목포시가 대형 건물에 부과한 교통유발 부담금은 4억 8,300만 원, 감면액은 전체의 5.1%인 2,500만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에 연인원 18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전남 11곳 등 전국 155개 학교가 참여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란 주제로 강연과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광양시가 이달부터 광양읍 시가지와 주변 개발 예정지에 대한 대대적인 우수관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사업비 43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 말 완공 계획으로 길이 10.2km의 낡은 우수관 개량과 함께 개발 예정지에 대한 우수관 매설 공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우수관 정비 사업은 배수 펌프장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하천 홍수위가 낮은 곳으로 방류하는 선진적 침수 예방 기법인 자연 유화식으로 이뤄져 집중호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츰 비가